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주호 기자이고요. 자, 저는 지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각을 하지 않았어요. 꼭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어쨌든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그냥 바로 일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살펴봐야 될 주요 뉴스들 바로 이분과 알아보겠습니다. 양승범 팀장님, 화요일의 남자 화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화남 네. 양승범입니다. 오늘은 뭐 다른 말 하지 말고 예, 바로 넘어가시죠. 바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어제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매번 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네네. 좋았습니다. 어제도 예, 좋았어요. 내일도 좋을 예정입니다. 날씨하는 것 같은데. 예, 어제 전일 시장도 장 초반에는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뭐 경제 지표들이 나왔는데 뭐 침체 신호들이 나오면서 어제 방송에서 이제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럽 시장의 하락을 좀 이끌었는데요. 미국 시장도 장 초반에 좀 하락을 하다가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빌미로 인해서 올라가긴 했는데 옐런 재무장관의 인터뷰하고 골드만삭스의 뭐 기사로 올라갔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워낙 지금 심리가 좋다 보니까 네네. 올라갈 거에 대한 빌미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어제도 올라가고 금요일에 좀 조정받았지만 올라갔는데 이것 때문에 올라간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은 하고 있고요. 3대 지수가 모두 어저께 이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올해 들어서 모두 신고가입니다. 네네. 예. 올해 주식 사신 분들은 물리신 분이 없으신 거죠. 네. 축하드립니다. 예. 우선은 기존에 이제 블랙아웃 기간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블랙아웃 기간인데 그렇죠. 기존에는 여러 가지 지표나 심리들이 올라가려고 하면 연준위원들이 아니야 매파적인 발언으로 주가를 좀 눌렀다면 블랙아웃 기간이다 보니까 오히려 긍정적인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최근 시장은 소비자 물가 지난주에 발표된 이후에 4일간 S&P가 1.88% 올랐고 네. 나스닥도 4일간 한 3.4% 오르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확산 중인데요. 요 표를 잠깐 보시면 최근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이후에 10년물 금리가 4%에서 21bp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최근에 작년에 같은 모습을 보시면 이 옅은 하늘색 선이 10년물 금리의 역축이고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내려가는 게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네네. S&P 500은 주가인데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죠. 네. 근데 올해 6월 들어서 조금 달라진 모습은 금리가 올라가도 주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반등이 나옵니다. 예. 네. 그거만큼 뭐 연초에 이제 금리에 대한 민감성이 조금 덜해진입니다. 네네. 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이제 금리를 좀 무시하는 현상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증시가. 예, 그래서 제가 뭐 연초 2월 달에 출연했을 때 뭐 올해 증시는 전년과 데칼코마니처럼 반대로 올라갈 거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앵커님이 4,800 장담하시냐라고 했을 때 살짝 꼬리를 감췄는데. 제가 4,800을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데칼코마니니까 4,800 가는 겁니까? 네네네. 라고 했을 때 그거보다 좀 약하겠죠 했는데 뭐 이런 기세면 지금까진 맞았네요. 예. 지금 지금까지 뭐 4,520이니까. 예. 지금 뭐 데칼코마니처럼 상반기는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6월 달부터의 시장의 반응은 금리마저도 둔감한 게 아니라 금리마저도 좀 무시하면서 주가가 강한 모습으로 심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옆에 차트 보시면 이건 이제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요. 네. 예,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100포인트를 하회하면서 22년 4월 이후에 이제 100포인트 아래 G자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는 건 또 기업들의 마진이 또 그만큼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특히 미국 기업들. 그렇죠. 미국의 미국 수출 기업 가운데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들. 그렇죠.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기업들 최근의 경제 여건은 기업 실적에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은 골디락스 장세에 들어섰다. 이번 주부터. 골디락스라고요? 예. 라고 많이들 평을 하는 것 같은데요. 골디락스가 좀 찾아보니까 뭐 금발머리 뭐 동화에서 따뜻한 것, 차가운 것 중에 이제 미지근한 걸 먹으면서 사실 저는 그 얘기 듣고도 사실 잘 이해 안 되거든요.
아니 그래요. 좋아요. 뭐 뜨거운 스프 있고 차가운 스프 있는데 그거보다 그냥 따뜻한 스프가 제일 그러니까 미지근한 스프가 제일 맛있다더라 이건데. 예. 뭐 사우나 가면 이제 냉탕 있고 열탕 있는데 네네. 냉탕은 추워서 싫고 열탕 뜨거워서 싫으니까 온탕 같은 게 사실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냉탕은 차가워서 싫고 열탕은 뜨거워서 싫으니까 지금 같은 골디락스 온탕 장세에는 사람들이 이제 증시로 바글바글 몰려드는. 아니 근데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뭐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도 도움은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말을 했던 건가요? 예.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노동 시장의 악화 없이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그 어려운 걸 해낸다. 예. 인데요. 강력한 노동 시장과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추론을 해봤을 때 경기 침체는 없을 것 같다. 즉 지금과 같은 고금리가 장기 유지가 되더라도 고용 시장은 튼튼한데 지난주에 나왔던 CPI와 뭐 월말에 나올 PC를 예측해 보면 물가는 떨어지고 있는 게 확연히 보인다. 네네. 그래서 침체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어제 이제 발표했던 중국의 저성장이 오히려 미국 경제에 악영향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중국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네네. 우리나라도 뭐 전체 성장률의 한 70% 정도가 수출인데 그 중에 한 50% 그러니까 전체 한 35% 이상이 중국향 수출이기 때문에 중국이 침체로 들어간다면 사실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사실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미국에도 좀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칠 텐데요. 어제 이제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이나 골드만삭스의 발언이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노동시장은 견고하며 인플레이션은 잡혔다. 네네. 라고 요약할 수 있고요. 골드만삭스도 향후 12개월 안에 침체를 겪을 확률을 20%, 그러니까 5분의 1밖에 안 된다. 얘기를 했고요. 기존에는 그럼 어느 정도 보고 있었어요? 25%. 원래 좀 낮게 봤던 네네. 하우스인데 그것도 더 낮췄고 원인은 고용시장에 비해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연준 위원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고용시장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시장 무너지면 진짜 경기는 힘들어진다. 대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동안 우리는 고용을 볼 거고 이 고용이 한 실업률 한 5%, 4.7%, 4.7%까지 올라가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고용은 탄탄한데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있으니 그러니 이제 골디락스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어제 이제 야데니라는 분이 계신데 저도 처음 들은 분이에요. 아니요, 야르데니 리서치 많이 야르데니 리서치. 네, 거기.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월가의 대표로 이제 강대란 야데니. 예, 이분이 미국이 18개월 더 내년 말 기준으로 S&P 500이 5,400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내년에 S&P 500 예상 지수를 4,800에서 5,400으로 봤습니다. 그럼 내년에 전년도 고점이 4,800 수준이니까 2024년에는 정도를 돌파해서 최대 5,400까지 간다로 강하게 보고 있는데요. 원인은 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네. 인플레이션이 잡혔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는 튼튼하다. 그러므로 내년에 더 강한 강세장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뭐 내년에 하단을 연중 최고치, 그러니까 작년에 상단을 내년에 하단으로 본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올해도 데칼코마니처럼 이분도 4,800을 가는 걸로 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 제가 한국의 애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분의 리서치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사실 미국 주식을 처음으로 투자해봐야 되겠다 생각했던 게 사실 이분 때문이었어요. 그게 뭐였었냐면 우리가 말로는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주가는 결국 이익을 따라간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다 보면 사실 그 약간 그 엇나가는 시점들이 꽤 존재를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결국 타이밍 못 맞춰서 막 고점에서 샀다가 저점에 팔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분의 리서치가 이제 거의 매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리서치가 매일 나오는 한번 여러분들도 인터넷 검색하시면 야르데니 리서치 검색하면 이분의 리서치가 뭐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딱 한 화면에 미국의 기업 이익과 주가의 움직임을 겹쳐서 보여줬어요. 근데 정말 물론 괴리 있죠. 괴리 없을 수는 없는데 정말 동일하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은 그 이익과 주가가 정말 어느 순간 일치하는구나. 되게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분 리서치를 보고 이제 미국 주식에 한 4년 전쯤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되게 대단하신 분이라. 앵커님의 돈을 벌어주기 시작하신 분이네요. 아 그러네요. 진짜 스승님이시네요. 인도자. 정말 5,400까지 갈 수 있을지는 한번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어제 이제 뭐 아주 의미가 크지는 않지만 또 이제 뉴욕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예. 뉴욕 제조업 지수가 지난달 표에 보시면 지난달 이제 6.6에서 1.1로 사실 큰 폭으로 둔화는 좀 됐습니다. 제조업 지수가 좀 둔화됐지만 예상치인 마이너스 3.0은 상회하면서 플러스로 나타났고요. 세부 내역을 보시면 이제 신규 주문이 소폭 증가를 했고, 근데 가격 지수가 좀 떨어졌고, 그리고 고용 지수는 증가하면서 세부 내역은 그래도 조금 양호하게 나타났는데 네. 전체적인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좀 떨어졌고요. 요 밑에가 6개월 후 예측치인데요. 6개월 후 예측치도 제조업 지수 예측치도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4.6 감소하면서 사실 이런 제조업 지표는 경기 둔화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고 뭐 ISM 제조업 지수도 보면은 뭐 수개월째 지금 그렇죠. 기준선 이하로 하회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제조업 이슈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체감이나 반응을 크게 하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뭐 경기가 저점을 통과했다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뭐 투자 심리가 제조업보다는 또 다른 부분에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구성비가 이제 점점 떨어져서 네네. 사실 미국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도 채 안 되고요. 특히 그 제조업 내에서도 첨단 제조업 ICT 비중이 거의 40%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리가 예전에 만들었던 단순 제조업은 미국에서는 이제 많이 비중이 줄어들어서 네. 이 제조업 지수만으로 미국 경기가 침체한다고 보는 거는 조금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오히려 뭐 제조업이 돌아서면서 심리적으로 경기 선행 지수처럼 좀 돌아서면서 여타 이머징 국가들의 경기를 조금 회복하는 시그널로 보여질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히려 미국 기업들은 또 투자 심리도 개선이 되고 뭐 이머징의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미국은 기업 실적 더 좋아질 거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미국 시장에 같은 단면이 나타나더라도 좋은 부분만 보여지게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표도 사실 지표만 놓고 보면 아주 뭐 서프라이즈하다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제조업의 그 비중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도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2010년 이후에는 ISM 제조업 지수하고 ISM 비제조업 서비스업 지수가 좀 괴리가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최근에 발표한 것만 봐도 제조업 지수는 50 이하 46으로 나왔고 서비스업 지수는 53.9로 네. 기준선 위에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조업 지수보다는 서비스업 지수 위주로 미국 경기를 좀 보는 게 시장을 잘 따라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전체적인 모습을 좀 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기업별로 한번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볼까요? 예. 이제 실적 시즌인데요. 네. 이 실적 시즌이면 항상 이제 뭐 서프라이즈 비율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이번 분기도 서프라이즈 비율이 조금 예상치보다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난 어닝 시즌에도 말씀드렸는데 20년, 21년이 코로나 때 워낙 기대치가 낮았던 거에 대해 서프라이즈 했던 걸 제외한다면 이번 분기 서프라이즈 비율이 지난 분기보다도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테슬라부터 같은 시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같은 시점. 예, 그러니까 앞분기보다 앞분기의 서프라이즈 비율보다 이번 1분기 서프라이즈 비율보다 2분기 서프라이즈 예상비율이 훨씬 높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초반하고 예. 중반 갔을 때하고 그 500개 기업 다 발표됐을 때하고 서프라이즈 비율이 조금씩 떨어지니까 저는 이제 앞부분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앞부분만 비교해 주시는 거죠? 아니요. 올 2분기 전체 서프라이즈 비율이 8.8%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20년, 21년을 제외하면은 평균적으로 8.5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평균보다도 높고 1분기 통틀어서 서프라이즈 비율이 6.4%였으니까 네네. 아마 1분기보다 2분기에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조금 더 나올 거고 수치도 조금 더 높을 건데 뭐 이유는 뭐
참여자분들이 많이 아시지만 2분기 기업 기대가 워낙 낮거든요. 네네. 3분기부터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프라이즈 비율이 높아질 거다. 그래서 7월 달 들어 이제 주가가 좀 다시 오르고 있는데 아마 실적 나오면서 좀 1분기 때 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전일 특징주도 뭐 좀 시장을 보시면 최근에 상반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 매그니피센트라고 해서 이제 위대한 7개 기업이 주가를 쭉 끌고 가다가 6월 중수부터는 조금 7종목이 쉬어가면서 좀 매기가 좀 확산됐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주도주가 다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동일 비중이 다시 갈 거냐 막 이 논란이 많은데 어제 시장은 상반기를 좀 회귀하는 듯한 예, 다시 7종목 위주로 기술주들이 좀 반등이 나왔고요. 개별 이슈들은 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랐는데요.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미국 정부 관리자하고 회동을 해서 좀 규제를 완화하자, 중국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14일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이미 나온 얘기이기는 한데 미국 반도체 이제 최고 경영자들이 미국 정부 관계자들하고 워싱턴에서 만나서 이 중국 수출 규제에 대한 논의를 좀 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미국이 이제 지난 10월부터 중국의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고 있었고 네. 최근에 이제 얘기 나온 게 AI 반도체 특히 이 저사양의 AI 반도체도 중국 수출하는 거를 조금 규제를 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될 예정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인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특히 인텔 같은 경우에 그 컨퍼런스에서도 중국에 대한 규제가 매출의 악화에 좀 큰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미국 기업들이 사실 중국과의 규제가 정부 간의 규제로 인해서 좀 기업들이 좀 피해를 보는 상황이니 이걸 좀 완화해달라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뭐 기사에도 나왔지만 뭐 삼성하고 하이닉스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어제 이제 그 회동을 하고 나서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은 미국 행정부가 현재 잠재적인 수출 제한 조치가 좁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냐. 네. 예, 중국만 공격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미국 반도체 산업을 확실히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맞냐. 이걸 이제 완고하게 얘기했고 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냐. 네. 이제 여타 다른 나라 뭐 어느 기업은 좀 봐주고 어느 기업은 규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좀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가. 또 동맹국가 완전히 조정이 되었느냐. 네. 동맹국가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느냐. 뭐 이제 ASML한테 자꾸 압력 넣고 하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위해서 전문가와 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좀 협의를 해서 네. 어느 정도 좀 명확한 기준선이 나올 때까지는 좀 제재를 좀 완화하거나 좀 취소하거나 좀 낮춰달라라고 이제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반도체 산업협회에서요. 예. 어허.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가 아무래도 뭐 좀 우는 아이 젖준다고 네네. 예, 반도체 협회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강하게 어필을 하면 조금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그쵸. 하면서 왜냐면은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그 뭐 우리는 이제 중국을 압박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중국을 압박하는 이유는 미국의 반도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인데 이것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 경기가 힘들다면 네. 그럼 들어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슈가 뭐 중국에서 마이크론에 대한 수입 금지도 있었고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갈륨이나 이제 게르마늄 같은 거 수출 금지가 뭐 생각보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조금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 좀 적극적으로 단체 행동을 나섰고 또 중국이 전 세계 수요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는 시장이긴 중국 반도체 시장의 네네. 3분의 1을 차지하는 시장이고요. 한 1,800억 달러 규모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시장을 놓치기는 좀 아까운 부분이 그럼요.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AI 관련된 지금 매출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데 네네. 중국 비중이 없다면 사실 성장성에 잠깐 노란불이 켜질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단체 행동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강력하게 막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약간 신락 같은 희망이 예. 작용을 한 거네요. 그리고 좀 명확한 기준이 명확한 좀 생기지 기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와중에 CT는 엔비디아 목표 주가 얼마까지 올렸다고요? 예, 엔비디아는 도대체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아니, 연일 최고가인데. 지금 뭐
뭐 반론 제기하시는 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신기해서 겁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그런 거죠. 천국 위에 천당이 있고 천당 위에 또 천국이 있고 천국에 천당이 있더라고요. 그 위에 분당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제 이제 시티에서 현재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460달러인데 네. 목표 주가를 이제 420달러에서 520달러면 사실 현재 수준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 네네. 이거는 보다는 이제 강세 케이스 시장이 양호한 상황이 오면 600달러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220억 달러 이상의 신규 데이터 주문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 데이터 센터 주문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년 24년, 25년, 26년에 주당 순이익 추정치를 뭐 내년은 6% 정도 상향을 네네. 했는데 25년을 38% 상향했습니다. 오. 예. 그러면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얘기했던 네. 우리는 매출도 좋지만 마진율이 점점 좋아진다. 네네. 뭐 이런 얘기를 시티에서 좀 반영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 매출 증가가 지속적으로 우호적으로 늘어나면 그리고 AI가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면서 데이터 센터에서의 엔비디아의 GPU가 사용하게 되면 시장 점유율이 90%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AMD 매출의 점유율은 거의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오히려 AMD는 경쟁력이 좀 부족하다는 투로 얘기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엔비디아 주가가 어제 이제 2% 넘게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AMD는 그러면 어제 AMD도 그러나 2%로 올랐죠. 네네. 그러면서 반도체 지수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예,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야, 이 20억 달러 이상의 신규 데이터 센터 주문이 여러 건이 지금 밀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억 달러라고 하니까 잘 와닿지 않지만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보면 거의 2조 6천억 원? 예. 뭐 거의 2조 2조 9천억 원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뭐 아무튼 거의 2조 3조 원 가까이 되는 규모의 데이터 센터. 3조가 밀려 있는 게 아니라 3조짜리 주문 여러 개가 그리고 여러 건이 지금 대기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안 되죠. 예. 애플 목표 주가 220달러 상향 조정했던 사연도 좀 전해주시면. 이제 뭐 기존의 주도주의자 신고가로 가고 있는 엔비디아, 애플이 어제 이제 또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애플의 목표 주가를 22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주요 포인트는 인도. 인도가 제2의 중국이 될 거다. 네네. 이게 이제 가장 명료한 얘기인데요. 인도가 세계 1위의 인구 국가더라고요. 저도 기사를 보면서 뭐 그렇죠. 네. 통계 공식적으로 네네. 중국을 4월 달부터 네. 넘어서면서 인도가 세계 1위의 인구 국가인데요. 그 인도 시장에서 이제 애플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의 매출 증가율의 15%를 인도가 차지할 거고 향후에. 네네. 그리고 이용자 증가의 20%가 이제는 인도에서 나올 거다. 예, 증가, 이게 전체의 사용자가 아니고요. 증가의 한 5분의 1 정도는 인도에서 이제 신규 수요가 나올 거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인도가 향후 5년에 애플의 성장을 책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현재 중국 매출이 애플 전체 매출의 한 2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근데 인도 매출이 현재 2%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 매출의 10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장할 룸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10년간 한 400억 달러로 7배 정도 우선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중국처럼 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 전체 매출의 한 15%까지는 10년 내에 성장을 할 거다. 우리 몇 년 전에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스마트폰은 이제 다 찼다?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 지금 아직도 한참 남았구만. 애플과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도에서 이제 5G를 또 한다고 하니까 5G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제 프리미엄 이게 애플의 프리미엄 폰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팀 쿡이 인도에 1호점을 내고 그렇죠. 인도를 방문을 했었죠. 자, 인도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에서도 애플의 목표 주가를 올린 것 같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만 더 들을게요. 하나만. 테슬라 얘기는 어제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AT&T. AT&T나 버라이즌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배당주로서 좀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배당주로 가지고 계신 분의 소수는 있으시거든요. 근데 좀 어제 슬픈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AT&T가 한 7% 하락하고 버라이즌도 한 7% 하락했는데요. 미국 2,000개 이상 지역에 과거 사용했던 네트워크용 납 케이블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납은 사실 중독의 위험 때문에 좀 안 쓰는 게 더 그렇죠. 나은 예, 거죠. 예.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네. 그 중에서 한 130개 지역에서 그 케이블과 관련된 지역의 토양하고 수질 오염을 측정해 봤는데 80%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수질 오염과 토양 오염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실제로요. 네. 네. 그렇다는 거는 결국은 이걸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네. 이 제거를 알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납 케이블을 제거하지 않는 뭐 통신 기업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약간 비용이 한 590억 달러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76조 원 정도. 76조 원이요. 예. 이 정도로 소요될 것 같으니 알면서도 좀 방치한 부분이 없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기사가 나면서 좀 도덕적인 문제도 조금 영향을 좀 미쳤는데요. 사실 미국은 워낙 소송에 좀 무서운 나라니까 특히 그쵸. 기업 소송, 네. 예, 집단 소송이 무서운 나라라 소송의 나라죠. 만약에 이제 법정에서 소송 문제로 가게 되면 당연히 엄청난 손해배상 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년 전 주가가 음. 회귀했습니다. 30년 전으로 회귀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지금 화면 띄워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오늘 지금 AT&T 주가가 30년 내 최저치까지 내려가서 월가에서도 약간 떠들썩합니다. 지금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일단 기사 제목은 이래요. AT&T의 주가는 1993년 이래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옆에 화면 보여드리면 지금 10 몇 달러죠? 10 몇 달러인데 이게 13달러까지 13달러. 1993년 2월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10년 내 최저가 아니라 30년 내 최저로 떨어져 10년 버리니까. 이전으로 갔는데 이제 이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게 앙드레 코스탈리니가 네. 우량주를 사라. 네.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라. 네. 10년 후에 깨어나 있으면 너는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아, 10년 후에 깨어나 있더니 근데 AT&T나 주가는 이게 뭐야? 30년 전으로 돌아가 있네? 타임머신을 탔나 수면제가 그쵸. 아니라 이러실 수 있을까봐 이 10년 얘기를 잠깐 꺼냈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굉장히 떠들썩했던 뉴스들. 그래서 사실 AT&T, 버라이즌 이런 그 통신 기업들이 어제장에서도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게 또 지금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납이 들어간 전선 케이블을 교체하고 어쨌든 손실이 더 나야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럴 수도 있죠. 손해배상까지 생각한다면 손해배상까지 생각하면은 이들의 주가가 여기서 하락세를 멈추진 않을 수도 있다는 좀 우려감이 드는 상황입니다. 자, 화요일의 남자 화남. 너무 많이 시간을 썼으니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죠. 양승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